그 노잉이란 또 영화가 있죠. 이 일루미나티 네. 카드에 저한테는 없지만은 그 아지미한테는 있었어요. 저한테요? 네. 노잉에 관한 거요? 네. 여기 있네. 아, 이거죠. 멀티내셔널 오일 컴퍼니. 네. 다국적 석유기업. 이게 이제 또 하나 다른 카드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 카드가 같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전 옛날 버전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옛날 버전일 때 이거가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버전에는 네. 그 새가 새카맣게 기름을 뒤집어 쓴 게 네, 있어요. 기름 유출. 그게 이 옛날 카드에는 없어요. 네. 네, 없고 그냥 요것만 나오는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 여기 빨간색을 쳐놨죠? 이 노잉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네, 저는 봤어요. 아, 이거 노잉 다시 보세요. 이 노잉 영화를 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 영화 처음 시작할 때 토끼가 나옵니다. 아, 네. 기억나세요? 토끼 나와요. 잘 보세요. 영화 중간에. 네. 그 영화 끝날 때쯤 되면 또 토끼가 더 나와요. 토끼 따라가잖아요. 아, 기억 안 네네, 나세요? 맞아요. 토끼 따라가네요. 임금님기는 당나귀라는 말을 막 하고 싶군요. 뭐지? 뭐지? 왜 나만 모르는 것 같지? 매트릭스 1탄에 보면은 어. 네오가 잠자고 있을 때 네. 그 네오 웨이크업 일어나라. 그래서 이 메시지가 뭐예요? Follow the rabbit. 그래요. 아, 그래요? 토끼를 따라가라. 이런 그런 게 있어요? 토끼라는 와. 메시지가 자꾸 나옵니다. 아 근데 내가 이거는 내가 오늘 방송에 얘기를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 제가 나중에 헐리우드 영화만 가지고 네. 따로 만들려고 하는 오, 재밌겠다.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네. 내가 얘기를 안 해요. 그런 거 이제 메서드라고 하잖아요. 어떤 그 전달을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그렇죠. 네, 재료잖아요. 그게. 네. 아,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궁금하다. 토끼가 뭔지. 토끼? 네. 토끼는 토끼. 토끼는 삼촌데? 되게 그래서 궁금하네. 궁금하죠.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오늘은 못하지만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앞에 그 옛날 때는요 그 가장 그 제사를 지낼 때 그 값진 물건이 네. 재물이 뭐였는지 아세요? 옛날 때 옛날에요? 고대 종교에서 가장 값진 재물이 뭐였는지 아세요? 가축? 값진 재물 값진 금? 뭐죠? 그 사람이에요. 아. 보통 예. 그 진짜 큰 야망을 실현하고자 할 때는 네. 자기의 자식을 갖다 바친다든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뭐 사탄이 나오는 영화 같은 거 네. 보면 이렇게 아기를 바치는 네. 그런 거요. 인신공양. 예. 인신공양 기독교도 있었어요. 다 모든 종교는 다 인신공양이 있어요. 네. 그 신라 그 경주에 네. 그 궁궐터에서도 대들보인가 네. 그 대들보 밑에서 사람 시체가 나왔잖아요. 인신공양한 거예요. 옛날 때는 인신공양을 많이 했었어요. 그럼 뭐 신청이 같은 그런 다 얘기도 인신공양이죠. 이제 그런 거를 네. 같이 모티브로 한 거네요. 네, 고대 종교는 인신공양이 있었는데 네. 그 인신공양을 한데 제가 옛날 때 마슬레니체라는 축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여자를 십자가에 묶어서 산채로 태워주겠다. 맞아요. 그래서 동짓날 태양이 죽었을 때 네. 다시 태양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그 인신공양을 통해서 그 죽은 여자가 네네. 태양을 끌어올린다고 믿었다고. 음. 그랬는데 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깨닫게 된 거거든요. 이거는 그게 아니다. 신의 이런 거 아니다. 이거는 자연현상이다. 이런 걸 인지하게 됐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인신공양이 점점 사라졌는데 인신공양의 형태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면은 전반적으로 네. 제사상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인신공양이 사람에서 나중에는 전쟁포로나 노예로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내 편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남의 편을 죽이는 거예요. 박사님이 좋아하시는 그렇죠. 남의 편. 남의 편. 그걸로 바뀌고 그 다음에 바뀐 것이 가축을 바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살아있는 이제 것이니까. 그래서 네. 유목민족은 양을 먹으니까 양을 바치고 이제 우리 농경 지역은 이제 돼지를 바치죠. 네. 소라던가 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음. 나서 이제 좀 더 나가게 되면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가축도 죽이지 말라 그래서 네. 전부 야채화 시켜요. 네네. 그래서 채식 이런 걸로 바뀝니다. 음. 이렇게 바뀌는데 이것과 관계없이 또 하나의 줄기가 뭐냐면요. 바로 그 대규모 인신공양을 할 때 그 한 수단이 있어요. 대규모 인신공양. 한두 명 죽이는 게 아니라 네. 그게 뭘까요? 그 만두인가? 전쟁입니다. 전쟁. 네. 전쟁의 날짜는 인신공양의 날짜랑 관련이 있어요. 그럼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죽인다? 여기까지만 내가 얘기해 줄게요. 비밀. 여기까지만. 그래서 고대에는 전쟁은 일종의 종교의식이었어요. 네. 그냥 만두를 만들어서 네? 맞히면 안 돼? 네? 너무 나쁘잖아. 그게 이제 왜 네. 그랬냐면 그게 결국 그 사람은 많고 먹을 게 적어서 인구 조절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아는 영화 응? 무슨 영화? 그 어벤져스 같은 경우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아, 이번에 나온 네. 인피니티. 네네. 그런 내용 나오고 설국열차에도 나오죠. 아, 네, 맞아요. 그렇죠. 어. 그런 내용들이 나는데 그거는 내가 다 나중에 프로그램을 할까요? 오늘은 얘기를 못해요. 와, 그럼 우리가 영화에서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네. 고대 그런 전해오는 내용들을 많이 따온 거네요. 그럼 그쵸. 전하고 있는 거네요. 그런 그쵸. 내용들을. 그랬는데 우리한테 아마. 그것도 이제 잔인하다 해서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변하냐 이것도 이제 좀 순화가 되기 시작한데 그래서 나온 게 바로 공포 영화입니다. 아, 왜요? 공포 영화의 발매일은 네. 그 영화 상영일은 인신공양 날짜랑 맞춰져 있어요. 그거 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심장마비를 죽여버리나?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죽이는 게 아니라 네. 공포 영화에서 그 캐릭터가 공포 영화에서 죽잖아요. 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 대체시키는 거군요. 그쵸, 이거 이게 죽이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진짜 죽이는 건 아니고 이제 일종의 뭐랄까 영화화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사탄의 인형이 됐던 이렇게 영화의 그 네. 영화 게시를 보면 항상 인신공양 날짜와 관련이 깊어요. 그럼 많이 죽여야 될 때는 좀 많은 사람을 죽이는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오죠. 어. 네. 그런 그런 식으로 해요. 하는데 신기하다. 그러면서 또 나오는 게 뭐냐? 그 제천 행사 때 원래 죽이잖아요, 사람을. 네. 인신공양. 그래서 하는 게 오늘날 많이 보는 그 미국 애들, 미국 기준을 할게요. 그러니까 슈퍼볼 행사 같은 거. 왜요? 슈퍼볼 행사는 인신공양을 했던 그거를 순화시켜서 팝 콘서트화 시켜서 많이 해요. 그럼 뭐 사람이 죽거나 그런 건 죽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 때는 죽였는데 그걸 네. 죽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영화화해서도 하지만 연극 네. 혹은 그 콘서트 이게 노래 부르는 네. 그거로서 아,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해서 옛날 사람들한테 때는 이제, 제천 행사로 네. 사람을 죽였잖아요. 근데 네, 죽이는 네. 게 아니라 그 노래를 부르는 콘서트 자체가 인신공양을 상징하게 그렇게 그 공연을 그런 해요. 상징적으로 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하는 거죠. 그걸 제일 많이 했던 여자가 레이디 가가예요. 아, 네. 그래서 걔 거를 딱 보면은 항상 영상돼요. 어우, 쟤 근데 여기들 레이디 가가 나와요? 네. 어디. 이게 레이디 가가예요. 아, 그래요? 네. 아, 레이디 가가가 이런 헤어를 하고 네. 네, 한 2000년대부터 네. 나왔죠? 그러니까 레이디 네. 가가하고 마돈나도 그런 걸 많이 해요. 네,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슈퍼볼 그 개막식 때 음. 이제 쫙 공연하면서 나온 여자들 네네. 그런 여자들은 최고의 슈퍼스타가 아니면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걔네들은 어떻게 보면 반 무당이에요. 원래 사주팔자에 보면 무당하고 연예인하고. 연예인은 팔자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지만도 그렇다고요. 우리는 연예의 계라고 하지만 서양은 헐리우드라고 그러죠. 네. 홀리, 홀리, 신성한 네. 우드, 네. 숲. 신성한 숲엔 누가 있어요? 아, 마녀. 마녀가 있죠. 기대가 됩니다. 여기까지. 남의 거 내가 인정하지 너무 말고. 많은 것들을 알려주면 안 돼. 아, 재밌다. 다음에 내가 알고 해주세요. 있는 음모론의 레벨은 네. 그거랑 달라요. 너무 재밌다. 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옛날에 그래서 인터넷 보고 에이 저거밖에 몰라. 내가 막 그러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제 영화 얘기도 네. 접목해서 그런 음모론도 많이 해주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는데 이 노잉의 날짜.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내가 왜 즐비하겠냐. 음. 노잉도 많이 죽잖아요. 인류가 싸그리 죽는 예, 계속 죽는. 일종의 네. 인신공양이지. 근데 결국 이건 외계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일종의 인신공양인데 인신공양인데. 어떤 사고를 암시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래서 이 영화 상영 날짜를 잘 봐야 돼요. 2009년 3월 20일 날 개봉했어요. 네. 3월 20일 날 개봉했는데 이게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13개월 뒤에 바로 멕시코만 석유 유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 2010년 10년, 4월 네. 20일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13개월. 13이라는 숫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13개월 뒤에 일어나요. 13일. 수비하기 또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이러한 정보를 지식을 알면은 이게 뭔지를 알아요. 그럼 얘네들이 말하는 그 13일의 금요일 뭐 이런 것도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13일의 금요일, 13일가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일단은 네네. 주로.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이 노잉하고 이 멕시코만 석유 유출 사태를 네. 노잉의 영화에 보면은 멕시코만 석유 유출 그 장면이 나옵니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또 커트를 해서 또 뽑아놨죠. 우와. 보자고요. 나오죠. 오. 골프 골프 멕시코. 그쵸? 딱 골프 멕시코네요? 그러니까 멕시코만 석유 유출 사태. 네. 딱 그 장소네? 네. 딱 나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저
저 유출 사고 때 네. 저 시추 하는 네. 그거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아세요? 아 그래? 네. 그건 몰랐네. H 기업에서 만들었던데요? 우리나라가 많이 나오는구만. 와. 그리고 저거 터지기 전에 BP에서 네. 2, 3개월 전에 팔고 나갔다면서요? 어. 아니 BP가 터지기 전에 걔 누구야? 음. 기억이 안 나. 하여튼 몰라요. 그 회사가 빠져나갔대요. 그래요? 네. 아. 알았단 얘기지. 그래요? 음. 그래서 하여튼 뭐 재밌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또 하나인데 이게 뭐예요 지금? 도쿄올림픽. 도쿄올림픽. 네. 아, 전 없나 보다. 도쿄올림픽. 그거 하나밖에 없죠. 네. 도쿄올림픽이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네. 왜 깊으냐? 일본에 가면 동경에 시계탑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일루미나티 와코. 카드의 요거와 관련이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똑같이 생겼어. 그리고 여기 도망치는 사람의 옷의 의상을 보면은 오륜기에 나오는 색깔을 하고 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동경올림픽을 암시하는 게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뭔가 재난이 일어날 뭐 지진이라든지 그런 걸 암시하는 카드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일루미나티 카드 외에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에 대한 힌트가. 아, 그래요? 네. 나도 이게 몰라. 나도 그래서 존나 궁금해요. 이게 뭐라 써 있는 거예요? 보여요? 아키라. 아, 아키라. 아키라라는 애니메이션 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그건 안 봤어요. 아, 아키라를 봐야 돼. 이거는 아키라 영화 첫 장면에 해포? 이게 나옵니다. 오, 2019년 3차 네오 도쿄, 그러니까 신도쿄. 네. 그래서 3차 세계대전 뒤에 이게 31년. 네, 이런 얘기가 나와요. 2019년. 자, 앞으로 돌아가서 네. 동경올림픽은 몇 년도예요? 20년이요. 그렇죠. 아키라에서 얘기하는 네오 도쿄는 그러면 2019년 이죠. 네. 그러니까 도쿄올림픽은 1년 뒤에 열리는 거네. 그러네. 그렇죠. 근데 이 아키라 만화에 의하면 2020년에 도쿄올림픽은 안 열립니다. 전쟁 때문에. 3차 대전 때문에. 저 여기서 궁금한 건 아키라라는 만화. 자, 일단 보세요 여기. 네. 도쿄올림픽 30대 올림픽 147일 전 이렇게 나온 거죠. 우와. 자, 궁금한 거는 이 아키라라는 영화 내가 지금 기억이 잘 아리까는데 1980년인가 1988년에 만든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러면은 2020년에 동계올림픽 열릴 거 어떻게 알았어? 그게 30번째예요? 아니에요. 30번째는 아니에요? 30번째는 런던 올림픽이에요. 그것도 내가 여기다 찾아놨어요. 찾아놨는데 중요한 거는 147일 전이라는 거예요. 그쵸? 네. 개최까지 147일. 네네. 동경올림픽이 7월 24일 날 열립니다. 네네. 그러면은 7월 24일부터 147일 전이면 며칠일까요? 진짜 며칠이에요? 계산해봤지. 그럼 19년도예요? 2020년 2월 20일. 29일. 네. 이렇게 돼요. 우와. 윤일이 끼는 날이에요. 2월은 28일까지 있잖아요. 네, 윤달이 끼는다고요. 이때. 윤일. 예. 예, 근데 29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윤일에서 29일, 2월 29일 날 태어난 사람은 생일이 4년 주기로 와요. 네, 맞아요. 예. 147일은 2월 29일. 그럼 2020년 2월 29일 날 뭔 일이 일어날까? 어머. 왜냐? 궁금한 거는 여기 나올까? 좀 여기 해놨잖아요. 보면은 이 뭐냐? 동경올림픽은 32번째 올림픽이에요. 아, 네. 그리고 30번째 올림픽은 런던 올림픽입니다. 네. 원래. 근데 두 올림픽에는 공통점이 있죠. 시계탑. 그래서 이 카드를 보고 런던 올림픽에서 뭔가 일이 있을 거다라고도 예상을 했었대요. 했는데 안 맞았죠. 안 맞았죠. 근데 보면은 이게 런던 탑보다는 아니에요. 동경탑이 더 가까워요. 모양이.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그쵸? 그 위에 탑. 근데 여기서 난 또 궁금한 게 있어. 그렇다면은 시간. 저 뒤에 시간도 뭔가 관련이 있지 않아요? 네, 저도 아까 보고 시간이 약간. 저기 몇 시로 보여요? 저는 이게 2시? 2시가 거의 돼가 나는 11시 11분이 아닐까. 11시 11분? 11, 12. 아, 그러네. 2시로 보기에는 애매하구나. 네, 11, 11. 11, 11? 뭐가 의미가 있을까요? 11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수비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이 전쟁과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언제 끝났을 것 같아요? 1차 세계대전. 자, 보여드릴게요. 별걸 다 하셔? 아이, 와. 음모론을 알려면 저 정도는 알아야 돼요. 목사들이 얘기하는 거 그게 아니야.
그 가짜들 많아. 2차 세계대전이 언제 끝났느냐? 2018년 11월 11일 11시 11분에 끝났습니다. 에? 11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우와. 놀랐죠? 우와. 그래서 나는 이거를 11일이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 이게 11로. 이게 잘 안 보여 솔직히. 어떤 게 근데 시침인지 2와 3인 거는 같아요. 그 바늘이 네. 하나는. 그리고 그래서 하나는 11에 있고. 11시 11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더 맞을 수도 있겠어요. 그럼 2020년 2월 29일 11시 11분에 뭔 일이 있을까? 모르죠. 그러니까 음모론이니까 나도 몰라. 그냥 그렇게 보인다 해요.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이제 이 방송 끝나고 집에 가면서 점쟁이한테 갔다 온 것처럼 아, 낚였나?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닐까 저? 근데 이 아키라의 영화의 배경이 2019년이에요. 네. 그래서 2019년에 대규모 밀란과 폭격 세계 불황 때문에 네. 이런 게 일어나서 올림픽이 파탄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궁금한 거는 여기 나오죠. 아키라 영화. 아키라 영화 뭐라고 해요? 1988년도에 개봉된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라 그래요. 네. 물론 이건 애니메이션과 만화가 동시에 나왔어요. 만화가 87년인가? 88년인가? 하여튼 거의 그 시기인데 하여튼 거의 그 시기에 나와요. 중요한 거는 1988년도에 2020년도에 동경올림픽이 열릴 줄 어떻게 알았냐고. 그렇죠. 그때 우리나라 올림픽 열릴 때 아니었나요? 네. 네. 그러니까 2020년에 동경올림픽이 30년 뒤의 일이잖아요. 그러게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 네. 놀랍잖아요. 그리고 이 만화에 의하면 동경올림픽은 열리지 않는다예요. 네. 와. 그리고 3차 세계대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렇죠. 근데 일루미나티 카드에도 지금 3차 여긴 세계대전. 없지만 여긴 없지만 예, 또 새로 나온 거 있다고는 있지. 해요. 예.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저도. 지금.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그 북한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3차 세계대전이 그러니까 생길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음모론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일루미나티 카드에 코리아는 안 나오지만 말은 안 하지만 네. 한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카드로는 존재하지 않아. 그렇죠. 신기하더라.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왜 코리아가 안 나올까 하는 거예요. 최소한 김정은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네. 아니야. 김일성이 됐던 누가 됐든. 안 나와요. 북한도 안 나오고. 트러블 베이커잖아요. 네. 근데 왜 안 나올까 하는 거예요. 지하디스트 나오고 사담 후세인 나오고 그런 독재자들이 나와. 카다피도 나와요. 카다피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왜 김일성이나 김정은 왜 안 나오지? 이런 애들 안 나올까 하는 거예요. 북한이 안 뭔가- 나온다는 게 진짜 신기하죠. 뭔가 있나? 응. 그러니까 대놓고 말하기는 뭐하니까. 진짜 안 나와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예요. 아, 신기하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보면서 뭐 미래라는 거는 네. 계속 앞으로도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는 겁니다. 여기 이제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우리가 트럼프로 추정되는 게 카리스마틱 리더. 카리스마틱. 예. 이 트럼프예요. 네. 이게 새로 나온 거에는 이너프 이스 이너프 해갖고 트럼프의 얼굴이 나오는 게 있어요. 네네 맞아요.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근데 그건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카드가 몇 년도 꽂힌 내가 모르니까 내가 뭐라 얘기를 못 하는 네네. 거예요. 인터넷상에 떠돌지만은 내가 직접 사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제조 연도를 한번 확인해야 그렇죠. 되거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여담으로 보면 이렇게 인디아나 존스 2008년도에 나왔던 이 크리스탈 해골하고 이런 성괴 이런 카드도 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것도 뭐, 주라기 공원. 주라기 공원. 이거는 디노사우루스 파크인데 네, 주라기 파크지 뭐. 공원. 그것도 2000년대 영화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리고 것도 뭐 나와. 루이지애나 허리케인이라든지 그렇죠. 또 요즘 많이 있는 그 페미니즘 네, 이런 것도 있고 그 외에 그 다이아나 황새잡이 예. 또 있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거 찾아보시고 음. 사보셔도 되고 이렇게 보시면서 인터넷 보시면 진짜 재미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근데 카드를 박사님 건 대박. 그러니까 이 카드를 하나하나 보면서 제가 찾는 거예요. 음. 일어난 일들이 있는가, 안 네. 일어난 일들이 있는가. 근데 지금 저는 제일 흥미로운 게 그래서 동경올림픽이에요. 그러네요. 그 네. 동경올림픽과 세계 3차 대전에 약간 맞물리는 그런 게 있네요. 지금 벌써 2018년 네. 7월인데, 엄매 내년 어떡해. 그럼 안 되는데? 한 일단 두고 보자고요. 두고 네. 보자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게 우리나라한테 좋은 영향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카드가 플랜 B입니다. 네. 저 플랜 이거 B. 지금 박사님한테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플랜 B. 내가 이제 플랜 B라는 카드를 들고 있는 게 뭐냐? 그 매트릭스 영화에도 네오가 나오면서 전투적인 프로그램이 버그죠 일종의. 네. 그건 리세팅이 되듯이 모르겠어요. 이 음모론이 맞다면은 이러한 게임의 어떤 룰이 있는데 이 게임의 룰을 판을 전반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플랜 B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또 그 매트릭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사람들이 깨어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시온이잖아요. 네. 그게 이스라엘의 시온산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아닐걸요? 아니야? 아닐걸요? 네. 아 너무하네. 어떻게 이렇게 네? 아유 칼처럼 단호박이네 박사님. 천문의 흐름과 그래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같이 얘기해야지. 그럼 다음에 네. 이제 계속 또 얘기해 주세요. 아 근데 그거는 내가 방송에서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오늘 이 얘기한 수위도 굉장히 높은 얘기예요. 내가 음모론을 내가 되도록 안 하려고 그래. 왜? 나는 미국이랑 좋은 관계를 갖고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는 그러면 유료 강의로 해볼까요? 유료 강의? 유료 강의? 아, 그 괜찮은데? 하여튼 뭐 생각해볼게. 듣고 생각해볼게. 싶다 진짜. 어? 생각해봐야 돼. 왜냐면은 이거는 내 자, 이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거는 게임의 내용을 미리 알아보려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 2020년까지 입 다물고 있어야지. 2020년까지 뭐 무슨 올림픽이 어떻게 될지는 나도 궁금하잖아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기다리기는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왜 이제 힘들어요? 경제도 너무 안 좋고. 예. 아, 안 돼요, 안 돼요. 2020년에 또 우리나라 대선이 있는 날이기도 해요. 네. 아 대선이란다. 그 국회의원. 아, 그 선거가 총선. 예. 아, 총선이 아니라 국회의원. 네네네. 예,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2020년은 굉장한 격변기가 될 겁니다. 2020년, 2019년까지 해서 지금 이 시기 왜 2018년부터 미국이 중국이 갚아야 될 부채가 있어요. 네. 그 부채가 지금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북핵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란을 건드릴 거라 그랬잖아요. 네. 예? 이란 앞으로 이슈가 크게 될 거예요. 이란 이슈 커지면서 터키, 이 쿠르족, 이 시리아까지가 전체적으로 개판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네. 여기서 이제 모사드가 마사지가 들어가고 지하드가 개지를 들고 거기서 대응해 싸우고 북한 연결되고 하면서 진짜 어쩌면은 3차 세계대전에 준하는 전쟁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그런 얘기도 많이 돌고 있어요. 그 아시아 외환위기 때와 같이 지금 터키 문제가 유럽이나 그쪽 전반적으로 굉장한 위기를 만들 수 있어서 그렇죠. 네 힘들 거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네. 이 플랜 B 카드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들고 계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미국이랑 협상을 해야 돼요. 야,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말어. 이렇게 플랜 B를 제시할 네.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플랜 B 카드를 딱 제시하면서 이 일루미나티 카드의 이 게임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이 있어. 안 붙어요? 아, 그쵸, 딱 그쵸, 이렇게. 그쵸. 네. 플랜 B가 있어. 네. 플랜 B가 있으니까 음. 게임 룰을 조금 바꿔보자 라고 제안을 할 수가 있어야 돼. 그래야 다음 총선에서도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대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안과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네. 그 플랜 B가 그런 나와야 사람을 됩니다. 찾아봐야죠. 그렇죠. 우리 그 매트릭스 3탄인가 거기 릴로드라고 나오잖아요. 네. 재장전. 네. 거기에 보면 이제 매트릭스가 제안한 게 플랜 B죠. 이대로 가지 말고 여기서 끊고 우리 화해하자. 네네. 딱 하잖아요. 그 플랜 B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누굴까? 누굴까? 모르겠어요. 존나 궁금해 저는. 그래서 어쨌든 전 2020년에 동경 가서 올림픽이나 봐야지. 네네. 한다면. 네. 근데 릴로드는 서든어택이 나오지 않나? 릴로드 하던데? 아 너무 게임을 많이 하나 봐. 아 죄송해요. 네. 그래서 이걸로 오늘 일루미나티 카드 2탄은 네. 이렇게 해서 시리즈를 이렇게 맛배기로만 네. 하고 전체는 제가 다 보여드리려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을 직접 찾아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직접 돈 주고 사서 네. 직접 이렇게 눈으로 보세요. 저는 이 카드를 전부 다 눈으로 봤어요. 네. 근데 아마 국제정세나 이런 거에다 이거 접목시킨 사람 박사님밖에 없어요. 아 이거 재미란 거예요, 이거 재미. 네. 이건 소설일 뿐이에요, 소설. 그럼요. 소설이지. 음모는 그냥 음모일 뿐. 카드 게임일 뿐이지. 우리한테는 플랫 B가 있고. 그럼요. 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뭐 오늘도 2탄 이렇게 네, 해서 마치도록 즐거우셨으면 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집에 가서 많이 음모론에 심취하셔서 오늘 밤 설치십시오. 네, 이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빠이빠이.